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소방관계법령 3장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세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며 출제 포인트는 소방시설의 종류, 무창층의 구비조건,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을 구분하고 점검 시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벌칙과 과태료 등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방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용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소방시설법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2조에 나와 있고 각각 용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우실 때는 소, 경, 피, 활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하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이렇게 5가지를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 등 같은 경우는 이 소방시설에다가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상구와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을 우리는 소방시설 등이라고 정의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특정 소방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에 살펴봤고 앞에 특정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을 우리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이다라고 해서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특정 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 화재 안전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대상물의 재료나 공간이나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전성능을 고려해서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화재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는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합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을 우리는 예전에는 NFS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기준이 2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구분이 됐는데 성능 기준에 보시면은 안전 성능으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이 성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방청장이 고시합니다. 기술 기준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상세한 규격과 특정한 수치,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술 기준이라고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소방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째 피난층 볼게요. 가끔 출제가 됩니다. 별 하나. 피난층은 곧 지출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피난층을 보통 1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전부 다 피난층이기 때문에 경사로에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1층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3층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1층과 3층이
피난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창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이 개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려있는 부분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창이 없다라고 본다. 무창층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 2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30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약분하면 공이 한 개만 남기 때문에 10제곱미터입니다. 측면에 이렇게 창이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창이 개구부가 되겠죠. 30분의 1에 해당하는 10제곱미터 면적이 이하가 된다면 이걸 우리는 무창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창층의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5가지 부분을 숫자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 그리고 50cm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벽면에 개구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동그라미 형태이고 지름이 50cm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가 되면 될까요? 그럼 뚱뚱한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50cm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 뭐가? 개구부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높은 곳에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으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죠? 점프를 해서 이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2m 이내일 것. 나갔는데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여야겠죠. 그래야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가려고 하는데 창살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어때요? 탈출하기 쉽지 않겠죠. 피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창살이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지 개구부를 통해서 피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출 뭐라고 했죠? 피난층이라고 했습니다. 무창층의 경우 지름 50cm 이상이어야지 뚱뚱한 사람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했고 어린아이들 또한 구멍으로 나가려면 계곡으로 탈출을 하려면 높이가 1.2m 보다 낮아야 되겠죠. 이내여야 한다. 이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이런 대상입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혹은 용도 변경 혹은 대수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볼게요. 소방시설의 종류는 뭐라고 했죠? 소, 경, 피, 활용이다.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소, 경, 피, 활용. 맞죠? 5가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맞나요? 아니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대상물이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개가 섞여 있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야 될까요?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동의권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공지가 뭘까요? 시공지가 건축공사를 시공이라고 합니다.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곳. 자, 이곳을 우리는 시공지라고 합니다. 여기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동의권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절차 보도록 할게요. 건축주가 시군구청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허가 동의 신청을 제출을 하겠죠. 그럼 소방본부나 소방서는 이제 검토를 하고 회신을 해야 됩니다. 이때 5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의 절차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 3개, 특히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5일. 특급인 경우에는 이것의 2배인 10일이다. 5일과 10일.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회신을 했고 시군구청은 허가 및 사용 승인을 건축주한테 해주면 되겠죠. 이때 허가 기관에서 건축 허가 등의 취소 시, 즉 시군구청에서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할 때는 7일 이내, 이때 7일이 중요하겠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꼭 통보를 해야 됩니다. 기간은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5일, 10일, 7일 이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째,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별 3개. 면적이 있습니다. 100, 200, 300, 400,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면적이 작은 경우, 100인 경우는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100이 기준이 되고,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노인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수련 시설의 경우에는 200이고,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의 경우에는 3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타의 경우가 400이고 학교 노유자, 장애인 시설을 100, 200, 300으로 따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창층인 경우 어때요? 이때도 면적 기준이 작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연장인 경우는 어때요? 학교랑 똑같습니다. 100제곱미터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며, 승강기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차량을 주차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량의 대수, 즉 20대 이상이 되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또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공동주택, 의원, 입원실이 있는 경우죠.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숙박시설도 다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혹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한 곳, 그리고 발전시설 중에서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는 건축 허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경보를 하는 것인데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감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치되는 장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가 되고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100이었나요? 아니죠. 학교가 100입니다. 한 가지 더 있었죠? 공연장도 100이었습니다. 그럼 노유자는 얼마였죠? 그렇죠. 기준이 200이었습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지하층, 무창층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150 맞죠? 동그라미. 네, 풀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회신해야 되니까 그렇죠. 5일이었죠. 특급인 경우에는 얼마였죠? 특급인 경우는 10일 이내였습니다. 5일과 10일.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경우 6층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 동의가 필요한 대상물이다. 네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관리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관리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관계인이 되겠죠.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계 있는 사람이 관계인이 됩니다. 이 관계인이 이 소방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를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관계인은 이 설치 관리를 한 경우 화재 시에 폐쇄 차단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서는 폐쇄나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관리 주체가 관계인이 되겠죠. 별 2개.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해서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피난 방화구의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고 그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되겠죠. 장애물을 설치해도 안 됩니다. 그 밖의 용도에 장애를 줘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시설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이 관계인이 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러한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부장과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이 설치에 대해서 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리하는 사람이 관계인이 되겠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언제? 화재 시에 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방향과 자체 점검 그리고 벌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